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민선국이 홍성군이 첫 읍면 순방에 돌입했습니다. 박정주 군수가 지역을 돌며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순방 첫날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왔을까요?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 11개 읍면 가운데 가장 먼저 순방에 나선 곳은 갈산면.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은 곳입니다. 올해 여름 시작되기 전에 먼저 피해봤던 갈산에 와서 그때 이 상황도 듣고 복구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갈산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갈산의 지도자 면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갈산을 가장 먼저 들렸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주민들은 수해 예방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작년 7월 16일 날 폭우가 와서 우리 지역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희 마을에 중앙을 지르는 소하천이 있는데 피해가 큽니다. 많이 절단났어요. 여기 하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하천이 크게 나 있습니다. 그게 한 복판으로 나 있는데 그게 비가 오면 항상 걱정이 됩니다. 비가 큰 물이 많이 오면 병목 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물이 항상 도로와 농지로 흐릅니다. 박 군수는 수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즉시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갈산면은 홍성 읍면 가운데 인구 감소세가 가장 가파른 지역인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도 잇따랐습니다. 우리 갈산의 기업이 건전한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홍성의 기업 군청에 기업 유치팀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유능한 팀에서 우리도 군수님과 해서 우리 갈산에 좋은 기업들이 돌아서 기업 경제가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박 군수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양질의 기업을 유치해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김좌진 장군 성역화 사업과 예인 한성준 선생 관련 문화 사업을 연계해 이 일대를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한성준 관련되는 이런 유적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한성준 관련되는 문화 사업, 제가 엊그제는 우리결의 박물관도 갔다 왔는데 그런 여러 시설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사람들이 오고 또 그 온 사람들이 이 시장이나 좀 이렇게 상권을 활용해서 조금 먹고 가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러면서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주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선국이 군정이 무엇을 우선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군민께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 방향이 군민 눈높이에 맞는지도 현장에서 직접 듣겠습니다. 이청득심, 군민의 마음을 듣겠다는 자세로 군민 여러분의 말씀을 새로운 군정에 잘 담아가겠습니다. 이번 읍면 순방은 이달 30일까지 이어질 예정. 새 군수가 본격적인 민심 청취에 들어간 가운데 제기된 현안들을 앞으로 홍성군이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봉호입니다. 김홍열 청양군수가 올해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읍면 방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7일 청양읍을 시작으로 대치면과 남양면 등을 차례로 찾아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햇빛 연금소득 사업과 AI 농사 실증단지 조성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파크 골프장 조성 등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생활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지난 7일 시작된 김 군수의 읍면 방문 일정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우리 주민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저한테 들려주는
그러한 시간이고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이 주민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를 활용해서 청양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민선구기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산에선 민선 8개에 이어 이완섭 시장이 민선구기를 이끌게 됐는데요. 이 시장은 사업 연속성을 강조하며 가로림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공항철도 조성 등 주요 현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가로림만에는 천연기념물, 전박이물범 등 다양한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6년 국내 최초 해양생물 보호구역 지정에 이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도 지정됐습니다. 다음 주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시 현재 추진 중인 갯벌 생태길 조성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제 예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해양생태공원 이걸 가기 위한 예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탄력을 받고 갯벌 식생 복원 사업이라든가 갯벌 생태길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갖습니다. 이 시장은 교통인프라 확충에 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먼저 서산 지역의 수건 사업인 서산공항은 현재 500억 원 이하로 낮춰 예타 조사 없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도와 협력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관광객 증가와 물류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철길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동서횡단 내륙철도라든가 또 내포 태안철도 또 충청 내륙철도 대사랑선 인입선 철도 이 4가지 철도를 놓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금년 말 안으로 국가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이제 시킬 그런 계획이거든요. 지난 2024년 충청권 첫 국제크루즈선 출항에 성공한 서산시. 지난달에는 1,600여 명을 태운 중국 크루즈선이 서산 대산항을 방문하면서 출항에 이어 충청권 첫 기항에도 성공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크루즈선 기항이 확정되면서 새로운 지역 경제의 활력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해양 관광도시를 목표로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통역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관광의 어떤 저변 확대라든가 인근 지역과의 어떤 더 협력을 통해서 더 관광객들의 매력을 갖는 서산 대산항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서산시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제도 도입 이후 충남에서 처음으로 14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는 도교육청이나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교권 침해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안군이 반복되는 고수원 피해를 입어온 바지락 양식의 대안 마련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시범 양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안 대표 양식 품종인 바지락은 여름철 고수온에 취약해 그동안 폐사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에는 고수온 특보 기준을 웃도는 수온이 56일간 이어지면서 일부 어장에서 대규모 폐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해안군은 3억 원을 투입해 오는 10월부터 천수만과 가로림만, 근소만 3개 해역 내 바지락 어장의 고수온에 강한 동죽과 백합 등 대체 폐류 품종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청권 31개 시, 군, 구 지역구 기초의원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생활 분야 공약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된 공약은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선거 공보를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생활 분야로 3,085개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공약은 경제 분야였고 복지 분야 1,158개, 건설 분야 683개, 교육 분야 335개 순이었습니다. 기초의원 공약의 절반 가까이가 주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현안에 집중된 건데요. 충남은 천안, 아산, 당진 등 도시 지역에서는 교통, 교육, 도시 기반 시설 확충 요구가, 군 지역에서는 농특산물과 관광 자원을 소득으로 연결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공약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성장 도시의 인프라 수요와 농어촌 지역의 생존 전략이 공존하는 이중 구조가 드러난 셈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찾는 주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홍성문화원이 운영하는 문화학교가 다양한 맞춤형 강좌로 국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홍성 뉴스 크리에이터가 다녀왔습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악기를 배우며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갑니다. 한쪽에서는 붓글씨를 쓰고 또 다른 강의실에서는 노래와 악기 연주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홍성문화원이 운영하는 문화학교입니다. 문화학교는 음악과 미술, 서예, 무용, 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며 늘어나는 문화 수요에 발맞춰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과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국민 누구나가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런 기회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어서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너무 엔돌핀이 아주 가득가득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화학교와 함께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내포학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내포의 역사와 인물, 민속문화 등을 배우고 현장 답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홍성문화원은 60여 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강좌 및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민 수요를 반영한 문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학교와 다양한 문화의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홍성문화원은 국민들의 배움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문화 공간이자 평생학습의 중심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움은 삶의 활력을 더하고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늘어나는 문화 수요 속에서 홍성문화원이 지역 평생학습의 든든한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홍성 뉴스 크리에이터 정미선입니다. 충남도가 당진 지역 철강 산업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나섭니다. 충남도는 고용노동부의 버티미음 프로젝트 공모 선정으로 국비 20억 원을 확보해 철강 산업과 연관 산업 근로자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철강 산업 재직 근로자와 연관 기업 근로자, 철강 관련 일용직과 화물 운송 근로자 등입니다. 대상자는 1인당 50만 원의 장려금을 당진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부터 당진 상공회의소에 현장 접수처를 운영하는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할 방침입니다. 지난 주말 충남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 질환으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4시 40분쯤 천안시 입장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8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비닐하우스에 일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온열 질환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A씨를 비롯해 같은 날 모두 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작업을 하거나 축구를 하면서 다리 경련 등을 일으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29일 당진시 삽교천 방조제 해수에서 올해 첫 당진 지역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섭취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해수에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감염 후 발열과 오한,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진시 보건소는 어패류를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고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을 자제하는 등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탄신 240주년을 맞아 고향인 예산군의 추사기념관이 지난 11일 문을 열었습니다. 예산 신안면 추사고택 인근에 건립된 기념관은 지상 2층, 연면적 2,700m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기념관에는 진품 30점을 포함한 추사 관련 유물 39점이 전시되어 있고 옥상 정원과 추사 체험실 등이 들어섰습니다. 또 상설 전시실 입구에는 추사고택의 사계절 풍경을 보여주는 대형 미디어 아트가 설치됐습니다. 예산군은 이번 기념관 개관을 통해 추사 선생 관련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시에 나설 계획입니다. 당진 지역 대표 관광지인 외목마을에 전망대가 조성됐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11일 외목마을 관광지에서 선셋 전망대 준공식을 개최하고 운영을 돌입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국비 10억 원 등 20억 원을 투입해 높이 약 17m, 연면적 152제곱미터 규모의 전망대를 조성했습니다. 전망대에는 해안 경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계단형 전망 공간과 쉼터 등이 마련됐습니다. 야간에는 건물 외벽을 디스플레이처럼 활용하는 미디어 파사트 기법을 이용한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의 올해 상반기 누적 이용객이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태안군은 6월 30일 기준 센터 이용객이 2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반기 이용객 만족도 조사에서 치유 효과 체감도와 재방문 의사가 9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안군은 이용객 호응이 높았던 버스킹을 추가로 열고 수중 펌핑 등 다양한 행사를 새롭게 개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태안군은 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태안해양치유센터는 충남 최초 해양치유시설로 지난 1월 정식 개관했습니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이 충남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제13대 충남도의회 개원 후 첫 의원 발의입니다. 조례안에는 학금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를 과밀학교로 규정하고 교육감이 3년마다 과밀학교 지원과 교육 여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충남교육청이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을 심의할 과밀학교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구 의원은 학생들이 어디에 살든 적정한 교육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군이 지역 농협과 통합 RPC, 즉 미곡 종합 처리장 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박정주 홍성군수는 민선국이 첫 농정 간담회에서 지역 농협 조합장들과 통합 RPC 건립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홍성군과 농협은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과일과 채소를 취급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과 이를 연중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개발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예산군이 이번 달부터 95세 이상 어르신의 장수 축하 물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9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대상자는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장수 축하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품목은 안마 매트와 공기청정기, 이불 세트 등입니다. 대상자가 원하는 물품을 지급 기준일 이후 지역 내 업체에서 구매한 뒤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갖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청구하면 됩니다. 지급 기준일은 주민등록상 95세가 되는 날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